이번엔 지난 편에 그 예고했던 대로 급락인지 조정인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 증시가 많이 급락해서 많이들 당황스럽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급락일지 조정일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혹은 코스피 자체가 급락인지 조정인지 한번 5분 안에 판단하는 방법 한번 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오늘은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뭐 좀 그걸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유 종목이 갑자기 한 7% 정도 빠진다면 이런 경우에 더 빠지기 전에 지금 당장 팔지 아니면 버틸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오를 거야. 장기 투자해야지. 난 장기 투자가야. 라고 하지만 팔면 다음날 뭐 반등하죠. 월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버티면 더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의 자주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럴 때 보유할 것이냐 팔 것이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매번 감으로 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급락과 조정은 확실히 다릅니다. 조정은 상속투자자는 잠깐 숨고르기고 차익 실현 후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죠. 추세는 변하지 않고 상승 추세가 쭉 된다면 잠깐 조정에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고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죠. 주도주라면. 근데 급락의 경우는 좀 다르죠. 추세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는 신호고 자금이 완전히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섹터 전체 또는 개별적으로도 뭐 개별 종목 섹터 안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이탈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차트 보면 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7% 정도, 마이너스 7% 지난주 금요일 날 봤을 때 마이너스 7%는 조정에서도 급락에서도 쉽게 나오는 그런 쉽지는 않지만 자주 나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3월만 해도 이런 사태 때 한국 증시 출렁거릴 때 맨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유발했었잖아요. 자, 그럼 이런 급락인지 조정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결국 상대 강도, relative strength라고 이야기하죠. 상대 강도. 개별 종목의, 개별 종목 안에서의 상대 강도, RSI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조지표로 RSI, 개별 종목들마다 다 세팅을 해두잖아요. 그건 자기, 그, 어, 자기 안에서의 가격 상대 강도고, 14일치, 기본값이 14일치로 세팅되어 있습니다만, 자기 가격 간에 14일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내렸냐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상대 강도, 자기 가격의 상대 강도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RS는 종목 간, 섹터 간 상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뭐 내가 지난주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보는 지표가 RSI 지표, 그 보조 지표 등록하는 것들 돼 있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 종목 간, 섹터 간 상대 강도는 시장 전체와의 나, 이 지역 전체와의 나, 경기도 전체와의 나, 서울 전체와 나, 한국 전체의 고등학생과 나,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비교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직장인과 나, 이렇게 비교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상대 강도고, 보조지표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난주의 나와 오늘의 나, 작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게 RSI 그 지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강도란 그럼 뭡니까? 시장 전체 같이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 전체. 조정하는, 내 종목이 5% 빠졌습니다. 코스피 3%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2% 빠졌습니다. 같은 섹터 종목들도 보통 4, 5% 빠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쉬는 날. 내 종목의 문제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나스닥이 2% 가까이 빠졌었고, 코스피는 6%,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한 8, 9% 정도 빠졌었습니다. 물론 고점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하락이 나올 때도 됐었거든요.
근데 현대차나 삼성전기 이런 애들은 오히려 상승하다가 뭐 10%까지 상승하다가 빠진 경우니까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시장 대비 훨씬 더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내 종목이 반대로 갑니다. 내 종목은 마이너스 7% 빠졌는데 시장이나 섹터는 굉장히 강해. 이런 경우는 시장이 오르고 나만 빠지는 경우죠. 이런 것들은 내 종목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교체 매매를 한다거나. 이처럼 절대 수익률이 아니라 상대 수익률로 보는 겁니다. 시장 전체 완화, 코스닥 세계 전체 완화. 이렇게 이런 상대 수익률로 자신의 종목들을 판단한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내 종목이 마이너스 5%라도 시장 전체가 8% 빠지는 날은 썩망한 거고 내 종목이 플러스 3%도 시장 전체가 7%뭐 상승하는 날이면 뭐 플러스가 낮지만 상대적으로는 뒤처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종목 교체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 안에 판단하는 네 가지 체크리스트. 시장 전체를 확인한다. 시장 나스닥, 코스피. 어, 대부분이 하락이면 내 종목이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시장 위험은 해칭할 수가 없어요. 어, 자, 같은 종목 섹터 안에서도 비교하죠. 같은 종목 안에서 몇 개 가장 많이 빠졌는지, 몇 개 가장 많이 올랐는지, 섹터 내에서 상대 강도를 비교한다. 내 섹터가 다른 종목, 같은 동일한 섹터의 종목들과 어떻게 다르게 움직였는지, 섹터 전체보다 강하게 움직이면 내 종목을 보유할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검토해 봐야 되겠죠. 개별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섹터 전체 이슈인지, 시장 전체 이슈인지 비교합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 얼마인가?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와도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과 어제, 지난주와 한 달 전 비교해야 되겠지만, 다른 종목들과도 당연히 비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이 다른 종목으로 쏠린다. 이렇다면, 이럴 때도 종목 교체를 검토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시장 전체도 빠졌고, 섹터 전체 안에서 자금은 전체적으로 빠지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섹터 안에서는 괜찮다. 시장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 시장은 괜찮은데 나는 나쁘다. 이럴 때는 교체 매매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자금의 이동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보다 더 잘 나가는 놈이 있는지 그 놈과 함께 그 주식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시장 거래 대금 상대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대금이 쏠리고 자금이 쏠리는 종목으로 주도 교체 매매를 검토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다 빠진다. 그러면 보유 관점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시장 전체가 날아가는 국면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뭐 AI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가 준 핵무기급 국가의 생존이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키 플레이어가 된 시점에 이 내러티브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일단 AI의 성장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순간순간의 변동성들은 나타나겠지만 해당 안에서 AI 안에서도 굉장히 섹터가 구분되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가 있고 최근에 로봇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섹터의 상대 강도가 달라지면 섹터 안에서 섹터 간의 종목군들도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로봇 섹터라면 뭐 현대차 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반도체면 당연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로봇은 LG나 현대, 반도체는 삼성과 SK. 그러니까 1, 2, 3, 4등의 그룹 계열, 1, 2, 3, 4의 그, 자신들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섹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도 달라지는 거고, 같은 AI 국면이라도 어떤 게 더 잘 가는 국면인지, 실점인지, 이걸 계속 상대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판단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판단 후에 조정이라고 판단되면, 내게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보다, 시장 전체의 등락률보다 내게 안 좋다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시장 전체가 빠진다. 그렇게 빠진다. 내 것도 같이 빠진다. 그러면 일단 유지가 일단 기본적인 거고, 시장 전체보다, 시장 전체는 빠지는데 내 건 더 강하다. 그러면 보유량 확대, 비중 확대의 전략을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섞어야지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시장 대비 혹은 다른 뭐 개인들 수익률 맨날 요즘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데 맨날 수익률 비교하죠. 상위 몇 프로인지 몇 등인지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런 데 있어서 또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졌을 때 상대 평가할 수 있을 때 자, 교체는 어떨 때 진행하느냐? 보유 종목이 지속적으로 강한 종목이 존재하는가? 내 종목보다 더 강한 거래대금, 강한 신고가, 강한 섹터 내 뭐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 이야기죠. 섹터 거래대금 신고가 요걸 비교 분석하시면 됩니다.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타이밍은 맞출 수 없어요. 대신 그 왔을 때 번번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전체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섹터 종목 비교합니다. 거래 대금을 확인합니다. 자금의 이동 방향을 확인합니다. 내보다 더 잘 가는 종목들이 있는지, 거래 대금이 내보다 더 크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혹은 오늘 시장의 1등 거래 종목들은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섹터 구분하기 힘들죠. 즉, 어, 섹터 종목, 이 섹터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혹은 지금 어떤 섹터가 있는지 구분하기 힘드시죠. 제가 뒤에 정리해 놨으니까 뒤에 어떻게 하는 그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 먼저 보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조정하고 유지하고 보유 확대할지 혹은 교체를 검토할지 이런 것들도 요 네 가지 판단을 먼저 해 보시고 요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 없이 우리가 맨날 원칙 하는데 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저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부분들을 사실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라방 하고 있거든요. 라방 하면 시장 전체를 보죠. 나스닥 전체 선물 보죠. 아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제가 화면으로 만들어 놨고 그걸 라방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 코스닥 코스피 같이 보여주고 나스닥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이게 보통 녹음본인지 실시간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같이 마킹해서 시간과 자기 시간을 체크해서 같은 시간이라면 그대로 보시면 되지만 시간이 다르다면 재접속하셔서 라방을 보시는 거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시점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대금이 가장 많이 쏠리는 종목들이 어디인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하면 그리고 섹터 지금 오늘의 섹터도 매번 바뀌고 테마도 매번 바뀌고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세팅을 해놨습니다. 인포섹터라는 그 테마를 쉽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에서 오늘의 테마가 어떤 게 잘 나가는지 거래 등락률 순 그리고 해당 섹터 안에서의 종목 거래대금 등락률 기간 수익률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 이렇게 보면 시장 전체를 보죠. 1번 지우고 아이고 지우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번 시장 전체 코스피 나스닥 2번 2번에 뭐였죠? 섹터 종목 비교하기. 섹터 종목 비교하죠. 2번. 섹터 종목 비교하기. 섹터. 그 다음에 거래대금 확인하죠. 거래대금 확인하죠. 3번. 거래대금. 4번. 자금이동. 여기서 같이 자금이동 같이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거래대금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거래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동 확인할 수 있죠. 요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거고 요게 1, 2, 3, 4번이 되고 요게 전체 총론이고 요게 이제 섹터별로 다시 묶어놨잖아요. 섹터별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섹터 대한민국 한 3,000개, 약 3,2,700개
코스피 850개, 그, 코스닥이, 코스닥이 한 2,000개 되나? 2,000개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000개, 약 3,000개 정도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데요. 그 종목 중에 쓸모 있는 종목들만 약 200개 종목 내외로 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섹터별로 묶어놨고, 요 종목명이죠. 섹터별로 해놨고, 대표 종목들. 요건 거래대금, 요건 비차익 거래, 요건 외인 수급, 요건 등락률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얼마나 많았었냐, 그리고 비차익 거래는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는 얼마나 들어오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어떠냐, 그리고 오늘의 등락률은 사실은 이 앞에 것의 결과가 등락률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계열로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성해 놨으니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그냥 그 평소 라방 했을 때 제가 중계나 실황을 하지 않을 때 주로 토론하는 화면이고, 제가 중계를 하거나 실황을 어, 제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자리에서 중계를 할 경우에는 이거의 앞에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저도 당연히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유 종목들을 노출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해서 추매를 했는데도 수익이 굉장히 좋지 않네요. 뭐 시장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이랑 쭉 한번 보시죠. 나스닥 선물 화면에 비슷합니다. 나스닥 선물, 코스피, 그다음에 앞에서 보여줬던 거래대금, 프로그램 순매수 순위, 52주 신고가, 주도가. 그리고 요거 말씀 안 드렸네. 요거. 5번.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 요 화면이 52주 신고가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가 좋고, 거래대금이 높고, 섹터별 상대 강도가 강하다면 결국 52주 신고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52주 신고가. 요것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52주 신고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건 최근 조회순위, 지금 시장에 핫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냐. 지금 뭐 개미들이 주로 많이 검색을 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일봉, 요건 한시간봉, 요건 분봉, 요건 선물 동향과 선물 추이, 빨간 게 외국인 선물 매수 동향이고, 까만 게 선물 차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미리 체크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현물을 움직이고, 선물은 외인이 움직이고, 그 구조이기 때문에 선물을 움직이는 외인들의 동향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시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 전체를 보는 요거 판단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셔도 좋고, 판단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주식 맥락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뭐 제가 아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질문도 주시면 뭐 구독자분의 의견도 주시면 저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자금의 방향을 추적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음번에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도주 10개랑 잡주 10개, 비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식 맥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